627 대책, 97 대책. 다음 대책은 뭘까요? 369, 369, 12, 12 대책? 97 대책이 발표되고 여러분들 되게 혼란이 많을 텐데 집을 살려고 하는 일생일대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찬우 세무사입니다. 9월달 7일에 이제 97 대책이 있었어요. 퇴거자금 관련된 것도 있고 공급 대책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정책의 방점을 찍는 거는 향후 135만의 공급 대책을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는 시그널을 주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건데요. 627 대책 이후에 그래도 집을 구매해야지 했던 분들 중에 이 또 9월달 대책이 나오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황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97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 공급량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게 야 집을 저 이럴 순 없으니까 정부 LH가 주도해서 135만 호를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 공급 시그널을 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주택 인허가 실적을 최근 10년 걸 쫙 보여드리면서 쭉쭉쭉 줄어들잖아요. 민간은 어차피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윤 추구하는 입장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공급을 줄였다고 하면 그럼 공공 부분에서 이거 좀 공급량을 시장에 좀 균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공공이 잘 그거를 못한 거죠. 그것을 이제서라도 좀 제대로 하겠다는 시그널을 9월 달에 한 겁니다. 세무사님 도대체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경제학 논리로 보면은 일단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점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수요는 일정하게 지금 있는데 공급이 딸린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구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135만의 공급이 있겠네? 그러면 가격이 싸질 수도 있겠네? 하면서 수요를 좀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급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라도 필요했던 거죠. 그럼 왜 여태까지 공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135만 호 갑자기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한번 회귀해 보면은 어떤 시기를 얘기할 때는 어떤 정권의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정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정권마다 정책에 과오는 다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좀 얘기할 거예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노무현 대통령님 정권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었고 05년대는 종합부동산세도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공급 대책도 있었죠. 그때 이제 판교도 만들어지고 동탄도 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그때 만든 정책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다음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던 시점에서 그 다음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공공의 주택이죠. 그것을 약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어찌 흘러가서 시장에 그 많은 주택이 풀리죠. 그 다음 정권은 누구였죠? 박근혜 대통령님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여러분들 집 좀 사세요. 대출 내서라도 집을 좀 사세요. 물론 미분양이 많았고 건설 경기가 떨어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집이 좀 남아돌았던 거죠. 그 이유는 공급이 많았던 거예요. 집값은 그때 되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온 건 또 맞아요. 그 이후에 공급량이 좀 딸리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재정 지출 확대도 있었고 통화량 증대도 많아지면서 또 집값이 올랐던 거죠. 그러면 집값을 내리는 데는 제일 좋았던 건 과거로 돌아가면 뭐냐? 공급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민간에 집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나섰다는 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97 대책 때문에 집을 딱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전 영상에서 거주 요건이나 이런 삶의 측면에서 충족이 되고 자금력이 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사라는 거는 지금의 오른 가격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97 대책을 듣고 그나마 좀 흔들리시는 분은 아마 이전에 무리하던 게 조금 부담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량의 공급이 있으면 가격은 안정화되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지 말고 그러면 이 기회를 노려볼까? 이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사는 수요를 뒤로 밀어버리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매력이 돼.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 좋아. 사는 거고요. 난 구매력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청약이라던가 어떤 준비를 해서 공급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 편승할 거야. 그러면 이 대책을 좀 눈여겨봤다가 청약이라던가 어떤 가점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걸 하셔야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또 대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올지 좀 예측을 조금 해주신다면. 일단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시장의 시그널을 준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눈에 지금 신규 주택이 짜잔짠짠짠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주택자의 재고주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세 채를 갖고 있다면 실거주 하나가 있을 거고 뭐 임대를 주는 게 두 개가 있겠죠. 근데 보유세는 그래서 좀 올리는 측면으로 가고 다주택자의 그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끔 지금 그래서 뭐 세무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의 예전에 양도세 중과 같은 게 지금 계속 유예되고 있지만 그거는 계속 유예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신 보유세는 좀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하면서 뭐 주식 얘기는 여기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식 쪽으로 자금을 좀 돌리는 정책을 쓴다던가 이렇게 하면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네. 97 대책 발표 이후에 집을 사면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돈씨입니다. 그 돈씨. 그 돈이면 하면 이런 건데요. 자기가 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도와줘서 그분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구매 의사 결정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가 좋고 나는 여기를 지불할 능력이 되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각자의 그냥 의사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 사람은 꼭 사라 이런 거였고 또 이 대책이 나오면서 공급이 있으면 지금이 능력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준비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금 집 산 거를 뭐 좀 이렇게 안 좋게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요즘 사시는 분들은 또 재테크도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금력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분들을 응원해야지 지금 사면 뭐 나중에 떨어지면 망한다. 아니요. 예. 그리고 또 그분은 그런 투자에 어떤 실패나 이런 것도 본인이 감수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감나라 콩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뭔가 시리즈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 지금 집을 사야 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한 예측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완벽한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쓰고. 아이 뭐가 완벽합니까? 댓글이 무섭습니다.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627 대책 그리고 97 대책 여러 대책이 이제 쏟아지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또 집이 없는 분들은 더 애가 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정권을 제가 얘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갔던 이야기는 똑같이 공공의 공급이나 그런 대량의 공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가격이 좀 어떻게 시장이 했는지 물론 과거가 이랬으니까 똑같이 이럴 거야라는 확증은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추세는 비슷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거주 요건이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지금 집을 사는 거고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공공의 이 대량의 공급 대책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책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책은 시장에 바로 약효를 먹이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책은 세금을 흔드는 정책이 알겠죠. 이게 시장에 아주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즉시 약발을 내고 싶은 정권에서는 분명히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즉시 효과는 있거든요. 반발도 있지만 어떤 약의 효과가 직방이면 부작용도 바로 있습니다. 또 다양한 또 정책이 나올 건데요. 그때 또 이런 영상을 다루면서 여러분이 집을 갖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 채널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